하시네요. 예. 뭔가 이렇게 쇼킹한 재미있는 영상이라도 틀어야 될 것 같은. 예, 많이 피곤하시죠? 저는 별로 TV 과목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원래 TV 쪽 업무 하신다고. 예. 예.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할까요? 앞으로 나오시고. 재미없는 업무 쪽을 하셨네요. 어떠셨어요, 실제 하실 때는? 네. 네. 비용 때문에 오라클에서 네. SQL 바꾼 지 오래됐어요. 아. MS는 무료가 아니잖아요. 무료 아닌데 오라클보다 싸요. 오라클보다 비싸요. 네. 예, 사실 뭐 시장에서 점점 오라클이 이제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거기다가 과거 대비해서 사실 구축해놓고 계속 그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계속 그 서버 바꾸고 이러면서 CPU 코어 수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뭐 DB 사이즈도 커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좀 억울한 느낌? 오라클은 돈 더 내더라고 하는데, 그죠? 구축 이후에 추가적으로 라이선스 피가 지급이 된다는 거는 우리 정서상 좀 안 받아들이시죠, 그죠? 그런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열심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 오라클. 그래서 뭔가 그 글로벌한 솔루션을 하나 이렇게 선점해서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큰 것 같아요. 어떤 저희 나라도 빨리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겨서 땅덩거리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뭐 전 세계에 팔아먹기도 하고 뭐. 근데 구조상 조금 어려워는 보여요. 왜냐면 이런 기술들이 전부 다 국내에서 뭔가 나온 건 하나도 없고 오리진이 전부 다 우리 수입해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그쪽에 두고서 우리가 하고 있다 보니까 뿌리를 완전히 새롭게 뭔가 그런 여지가 사실 없어요. 뭐 국산 DB 만들어봤자 오라클 하고 있는 거 따라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20년, 30년 벌써 앞서가고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게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꿔서 새로운 뭔가를 우리가 만들지 않는 한에는 기존에 하던 기능 유사하게 흉내내서 카피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속도 차이 나잖아요. 요즘 서버가 좋아져가 서버 등록으로 제거했구나. 리플레이 우리보다 서버가 더 싸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앞에서 뭐 정비와 반정비와 봤고요. 이제 또 뭐 분산 DB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개의 지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논리적으로는 마치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이제 한다라는. 그래서 분산 DB의 주요 특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복성, 효과적 데이터 조율을 위한 데이터의 중복, 그다음에 지역 독립성, 각각의 로컬 DB는 독립된 DB 소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체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고 전산실이 다르다는 이야기고, 그죠? 그다음에 그 사이에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어떤 채널들이 거기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DB 그 자체는 하나의 DBMS 솔루션이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는 결국은 그 지역 로컬에는 하나의 독립된 DB 서버와 DB가 존재한다는 이야기. 그렇죠? 그 다음에 투명성, 분할 위치, 지역사상 중복, 장애, 뭐 병행 투명성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연관시켰다라는 이 의미 때문에 결국에는 마치 하나처럼 보이려고 하면 이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보장해주는 그런 특성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분할 투명성, 위치 투명성, 뭐 지역 사상 투명성, 중복 투명성, 뭐 장애 투명성, 병행 투명성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오지 싶은데, 여기 뒤에 있네요. 그래서 이제 분산 DB를 도대체 왜 할까? 뭐 장단점이 뭔가 있다는 거죠. 일단 원격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의존도 감소를 통한 빠른 속도 및 통신 비용 절감. 그다음에 데이터의 가용성 및 신뢰성. 단 DB 복제는 필수다.
그다음에 시스템 규모의 적절한 조절 및 사용자의 요구, 수용 중대. 단점, 소프트웨어 설계 및 관리의 복잡성과 비용이 증가한다. 분산한 정도에 따라서 불규칙한 응답 속도 및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중복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데이터 무결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 똑같은 그 데이터를 단지 지역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하나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하나 접근을 해서 이걸 쓴다고 해봐요. 그러면 해외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내 그 DB를 시스템이 접근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데 쉽지 않겠죠. 당장은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 생겨요? 비용적으로. 보통은 우리 그 업무 시스템들은 대부분 어떤 거를 써요? 중요 시스템들은? 전용선 써요, 전용선. 근데 그 전용선은 고가의 이 통신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리가 막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리고 대역폭 용량이죠. 회선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돈이 엄청나요. 월 줘야 되는 그 통신 요금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지역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때, 그래서 국내에서 많이 쓰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미국에서 많이 쓰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죠? 미국에도 고객이 있고 국내도 고객이 있어요. 그러면 많이 쓰는 데이터는 그냥 TV 하나 분리해서 그 동네에다 놔두고 거기서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 TV에 접속할 때, 뭐 사용자 단에서 거기 로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걔가 여기 국내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근데 업무적으로는 그 전체가 마치 하나의 데이터처럼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데이터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영업 데이터들은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나 제품을 팔아요. 뭐 A라고 하는 보험 상품을 팔아요. 그러면 A 보험 상품에 관련된 고객 데이터나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업무 데이터는 전부 다 국내 건 국내에서만 쌓일 거잖아요. 근데 얘가 글로벌 업체예요. 가지고 해외에서도 보험을 팔아요. 그럼 같은 보험 상품의 정보가 뭐만 틀려요? DB 다 똑같을 거예요. 뭐만 틀린 거예요? 뭐 언어적인 그런 기술적인 거 빼놓고 고객만 틀린 거예요. 맞잖아요. 거기는 톰, 메리 이런 애들이 있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똑같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하나의 DB 안에 다 원래는 저장 관리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 또는 어떤 정체적인 아키텍처상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어떤 게 더 유리할까? 분산해서 거기다도 하나 두고 여기다 하나 두고, 그죠? 근데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본사 쪽 입장에서는 그쪽 데이터 이쪽 데이터 다 필요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로 유지할까 아니면 쪼갤까 뭐 이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이제 분산 DB 형태로 설계를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아마도 그렇게 했을 때는 고객 고유한 정보는 그쪽에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공통적인 정보가 똑같이 존재할 거잖아요, 양쪽에. 그죠? 그러면 그 정보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그러한 정보마저도 여기다도 두고 거기다도 둬요. 그러면 그 정보는 이미 중복이에요. 그죠? 근데 성능 측면에서 보면 거기에 가 있는 게 그게 훨씬 더 유리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고민. 근데 아까처럼 이제 똑같은 반정교 했을 때 문제는 뭐 비슷한 문제가 생기겠네요. 이쪽에 그 공통 정보가 바뀌게 되면 그쪽 정보를 같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그런 중복성 문제.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마치 논리적으로 한 개의 데이터베이스처럼 보여야 되는 이런 것들. 뭐 도대체 그런 걸 어떻게 구현하겠다는 거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지역 DB 1, 2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고요. 이 DB를 구현하기 위한 스키마는 당연히 여기에 고유하게 또 존재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DB 두 개가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두 개 쪼개져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큰 통 하나로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럼 그렇게 논리적으로 큰 통 하나처럼 보이게 하려면 얘 입장에서는 전역 스키마라고 해서 이 전체의 스키마 틀을 상위에 하나 갖고 있고, 그죠? 그 스키마 자체에서 다시 분할된 스키마가 뭐 관점에 따라서는 아닐 거고, 그 다음에 그 스키마 자체를 가져다가 실제 지역 DB에다는 이 해당 스키마에 어떤 놈을 던져서 이쪽에서 해결하게 만들 거냐. 이렇게 되면 이 할당을 해주는 이제 앱을 관리하는 또 스키마가 또 필요하고, 결국에는 이건 뭐예요? 실제 데이터는 여기에 있고 이 녀석을 논리적으로는 하나처럼 보이게 하려니까 결국에는 어떤 기술이 또 필요해진다? 투성화 해가지고 매핑하는 기술이 계속 지금 여기에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정보 시스템은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매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구조로 스키마를 구현을 해놓고 하나로 보이게 하고 사용자 뷰들을 구현을 해주면 이 뷰를 통해서 사용자가 이용을 할 때는 자기가 필요한 거를 필요한 때 권한이 주어진 데이터만 보게 되는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하겠다. 그래서 뭐 전역 스키마는 지역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포함하는 하나의 상위 그냥 집합이다. 그래서 분할, 지역적인 사용에 따라서 수직 분할을 할 거냐, 또는 수평 분할을 할 거냐, 또는 중복을 해서 구현을 할 거냐, 뭐 이렇게. 일단은 뭐 수직 분할은 뭐냐면요, 테이블 구현할 때 아까 칼럼들이 있었잖아요. 예. 어떤 칼럼은 이쪽에만 두고, 어떤 칼럼은 이쪽에만 두고, 어떤 칼럼은 양쪽에 다 두고, 이렇게 하면 아마 수직적으로 자르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자르고, 예를 들면은 아까처럼 지역별로 고객이 다 틀려요. 그러면은 칼럼 그대로 다 유지한 상태로 고객의 튜플에 해당되는 정보 있었잖아요, 아까. 그런 업무 데이터들만 그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하면 아마 수평 분할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제 논리적으로는 그것들이 다 합쳐서 하나의 통DB처럼 보이겠지만 실제 구현된 방식은 수직 또는 수평 분할에 의해서 각각이 부분적으로 갖게만 만든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데이터를 중복적으로 완벽하게 다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효율적이 되겠죠. 성능 측면에서도 훨씬 더 개선이 되고 당연히 뭐 데이터 사이즈가 이렇게 하면 여기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분할된 것들을 어디에다 둘 거냐에 대한 정보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럼 이제 지역 이거는 이제 요 위에서 정의된 내용에 따라서 최종 자기가 할당받은 그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로 분산 DB 구현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근데 뭐 해보질 않았어 저도.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데 실제 구현할 때 예를 들면 오라클 DB로 구현을 하게 되면 자, 이 각각에 대해서는 오케이. 이 녀석은 어디에 위치할까? 혹시 어디에 위치하는 거예요, 이런 건? 구현 안 해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궁금함이 생겨요. 어딘가에 있겠죠, 그죠? anyway.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탑다운 뭐 설계 방식이 바텀업 뭐 하이브리드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중앙 집중 DB와 같이 전체를 설계한 후에 분산을 해주겠다. 그러면 사실은 설계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도 할 수 있어요. 거꾸로 지역에서 필요한 것만 다 먼저 설계해봐요. 지역에서는. 그리고 이 녀석이 하나로 보이게 통합된 하나의 논리 DB로 보이게 하는 것은 이거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상위 스키마들을 계속 만들어져서 거꾸로 올려주면은 같은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업무나 그 회사의 어떤 조직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바텀업으로 갈지 탑다운으로 갈지 설계 방식은 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 두 개를 혼용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중앙 집중 DB 하나 놓고 전 세계에서 같이 쓴다. 분산 DB. 적절하게 분할을 해서 지역별로 자기 로컬 DB를 갖고 있고 본사에서는 그것이 하나처럼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뭐 예를 들면 운영 방식 보면 중앙의 통제 방식, 전역 DB, 전체를 지원하는 DB가 있다는 거고요. 이건 뭐 전산실이 결국엔 하나라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DB가 있다는 거고 지역에 맞는 통제 그리고 그 로컬에 실제로 DB를 운영하는 DB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뭐 설계상에서 데이터 독립성과 개념적 스키마. 근데 데이터 독립성과 여기는 분산 투명성을 강조한다. 분산되어 있지만 분산된 DB의 한쪽의 장애가 다른 쪽의 장애로 전파되지 않게 만드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게 하거나 부정적인 건 최소화, 긍정적인 건 극대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투명성이라고 지금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해요. 그다음에 데이터 중복성 측면에서는 이게 중앙집중 DB가 훨씬 더 이제 이런 부분 유리하겠죠. 근데 분산 DB는 그것들을 다 허용하기 때문에 중복성 부분은 높아진다는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 구조 해서 이제 데이터 액세스를 위한 복잡한 구조 운영을 한다. 사이트 간의 물리적 구조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액세스한다. 이거는 근데 관점의 차이일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단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그다음에 트랜잭션 구조, 무결성, 회복, 동시성 제어 뭐 이런 걸 한다는 거고, 원자적 트랜잭션 또는 장애 발생 시 대처가 난해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지역 DB 각각이 서로 연계된 어떤 업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트랜잭션 하나를 얘가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녀석이 여기서 처리하고 여기서 처리하고 끝나야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이런 경우에는 머리가 아파지겠죠 이제. 근데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분산 DB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이게 DB가 중앙 집중된 DB 형태로 하나라면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죠. 예, 심지어는 가다가 예, 통신선 타고 가다 통신선이 절단됐어요. 어떻게 할 거냐.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트랜잭션 처리를 하는데 예, 여기처럼 뭐 회복, 동시성 제어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 보여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걸 할 것인가. 뒤에서 아마 이야기가 또 나올 거예요. 예, 보안성 해서 뭐 중앙 통제 역할 해서 뭐 중앙 집중적인 보안 통제가 될 거고 이건 지역별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 보안 적용을 하는 뭐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산 DB 투명성 이렇게 투명성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분할 투명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 하나의 논리적인 릴레이션이 예, 부분으로 분할이 되게 되면 분할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여러 사이트에 저장이 된다. 그렇지만 분할되어 있지만 예, 실제로 논리적으로는 하나처럼 보인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렇게 되면 오크로드가 분산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위치 투명성. DB가 있는 물리적 위치를 알 필요가 없다. 예, 맞아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따질 필요 없고 예, 결국에는 뷰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 이 녀석은 얘가 어디에 있는지 알 필요 없이 처리만 되면 돼요. 그래서 예, 투명하다라고 또 이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DBMS 자체가 예, 어느 한쪽 편을 들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내용을 얘가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 역할이 하나가 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예, 그렇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러면 디스트리뷰트 데이터에 대한 딕셔너리, 디렉토리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야만 가능하다. 예, 뭐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마치 한 개의 DB를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이 트랜잭션 처리를 구현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예, 지역적으로 분할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 구현하는 건 달라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상 뭐 투명성. 지역 DB에서 물리적 DB의 매핑이 보장된다. 그래서 각 지역 시스템 이름과 무관한 이름 사용이 가능하다. 결국에는 뭐 이질된 어떤 시스템들도 마치 하나처럼 보이게 하지만서도 그 안에서 독립적으로 다른 걸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 네, 결국에는 왜 그런 거냐? 매핑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계속 스키마 형태로 구현이 돼 있으니 예, 매핑이잖아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똑같은 것을 똑같게 갖고 있지 않아도 매핑으로 얘는 그거야 그거야라고 알려주면은 예, 그렇게 되면 이름을 다르게 가져가도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근데 그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해도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해도 얘는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게 좋은 것일까는 또 다른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글쎄 굳이 그렇게 다르게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 다음에 중복 투명성 해서 뭐 데이터베이스 객체가 여러 사이트에 중복되어 관리되는지 알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뭐 이거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예, 중복되어서 있는 이유는 네, 성능 개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뭐 알 필요는 없겠지만 예, 설계 당시에는 당연히 뭐 전파갱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쨌든 여러 군데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예, 그 부분을 최초에 설계할 때는 가가지고 어쨌든 다 동시갱신 해야 되잖아요. 한쪽이 달라지면. 그거는 뭐 당연히 최초 설계에 반영을 해서 무조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고요. 당연히 중복되는 만큼 저장 장치에 예, 공간이 더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장애 투명성, 각 지역 시스템이나 통신망에 이상이 생겨도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된다. 처리 실패 시 나머지 복제되어 있는 DB의 처리도 취소하겠다. 예, 어떻게 하는데 2단계 확인 규칙, 투페이스 커밋이라고 이제 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한쪽이 끊어지면 다른 쪽 어떻게 할 건데 양쪽이 다 통과돼야 최종 커밋이 되는 경우. 그런 게 투페이스 커밋이라고 해서요. 그 중에 메인 노드가 하나 있든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메인 노드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있으면서 그 녀석의 트랜잭션이 발생이 되면은 걔가 그걸 주도권을 가지고 각각의 예, 노드한테 계속 물어봐요. 너 정상적으로 준비가 다 됐니? 처리해도 되니?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모두가 답변이 다 오는 시점에 커밋을 때려요. 근데 답변이 안 오거나 실패가 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됐던 것까지 다 취소시켜버려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요. 이걸 이제 투페이스 커밋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PC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분산 DB에서는 2PC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병행 투명성에서 이제 다수 트랜잭션이 동시 수행하는 경우, 그러면 트랜잭션의 특성을 그래도 유지를 해야 돼요. 트랜잭션 얘기는 또 뒤에 나와요. 자, 그런 경우에 아까처럼 한 개 DB 안에서도 여러 유저가 접속을 해서 같은 데이터를 읽어들인 다음에 서로 다른 시스템에 막 처리하기 시작하면 데이터 무결성이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에 대한 것도 이제 병행 투명성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병행 처리를 해도 우리가 볼 때는 병행이지만 실제로 DB는 절대로 병행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뭔가 규칙을 가지고 순서대로 처리한 것처럼 얘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병행 처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결과값이 순서대로 처리했을 때랑 똑같아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병행이라는 이야기를 그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분산 DB로 구현을 해도 보장이 된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 방식, 논리는 뭐 타임스탬프 또는 2단계 락킹 뭐 이런 얘기인데 아마 또 뒤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 또 뒤에서 나올 거예요. 네, 뭐 고려사항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TV 모델 및 TV 언어 간의 이질성 문제, 뭐 사실 뭐 최초의 구현을 하는 경우에 새로 다 구축하는 경우에는 사실 저런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당연히 표준 정해놓고 똑같은 TV, 똑같은 플랫폼을 써야죠. 맞죠? 네. 근데 이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미 기존의 환경이 존재하거나 또는 기존 운영하고 있는 DB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다시 통합해서 뭔가 분산 DB 형태로 구현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분산 트랜잭션 관리 기법, 뭐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것들, 2PL, 2페이스 락킹이라고 하는 게 타임스태핑 뭐 이런 거. 또 회복 처리, 중간에 가다가 아까처럼 실패가 나면은 그러면 2단계 커밋, 뭐 이런 2PC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뭐 보안을 지역 그 DB에다가 보안을 아까 구현하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역 보안 정책 따로 있고 또 전역 보안 정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들, 통신 속도에 대한 부분들, 접근 지연 이런 부분들. 뭐 어쨌든 그 유저 입장에서는 지역 DB를 접근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받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이제 전역 스키마 레벨에서는 결국에는 양쪽 다 통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거리를 커버하는 어떤 통신, 이게 어차피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도 적어도 그 통신에 필요한 트랜잭션 양, 대역 폭은 원래 한 군데 통합해놓고 사용자가 원격에서 이거를 접속하는 경우에 대역 폭이나 트랜잭션하고는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DB 사이즈가 이미 아까처럼 할당 스키마에 의해서 분할이 돼 있잖아요. 수직 분할돼 있든 수평 분할돼 있든 결국에는 트랜잭션 규모가 상대적으로 다 적어지는 거예요. 맞죠? 나눠 갖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 어쨌든 상대적으로 통신 비용은 유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분산이라는 그 지역적인 어떤 제약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신 문제를 잘 또 설계 시에 감안을 해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종복 데이터 복대 전파 방법. 그래서 종복 데이터를 성능 문제 때문에 종복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실제로 변경됐을 때 나머지 다른 복제본을 어떻게 빠르게 갱신해 줄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뭐 연결된 사이트에다 즉시 갱신을 시켜버리자 뭐 이런 방법. 기본 사본 프라이머리 카피. 각 객체에 대해서 하나의 사본만을 기본 사본으로 지정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갱신 연산을 하자라고. 분산 위치 관리 뭐 되어 있는데요. 뭐 중앙 집중 방식. 분산 위치에 대한 어떤 카탈로그를 중앙 사이트에 가져갈 거냐? 양쪽에서 다 가지고 있을 거냐? 뭐 그런 이야기들. 또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갖고 있을 거냐? 이렇게. 일단은 트랜잭션에 대한 어떤 그